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영화를 통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 혼자 가는 카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영화 토크 플레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가는 카페 진행자 해피빈과 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은 지났지만 이제 네. 부정에도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니까 네네. 정말 이 절기가 바뀌고 이제 해가 바뀐다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이 네. 동지 지나고 설날 지나고 네. 입춘 지나면 이제 그게 진짜로 네네네. 신년이 된다고도 하는데 네. 이제 입춘까지 다 지냈어요. 네, 맞아요. 지났죠? 입춘 지나고 한파는 처음이래요. 네. 어머, 5년 만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이번 이제 정말로 또 다른 신정과 틀리게 네. 새해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있으세요? 새해 계획 많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그냥 훅 지나서 2월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수요일에 한 번씩 카네기 스쿨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는데요. 맞아. 지난번 소개하셨었죠. 네네. 인간관계론 그 책 쓰신 카네기 선생님이 만드신 이제 뭐 기관? 전 세계에 있는 네네네. 그런 기관 같은 데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받았던 그 수업 내용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내가 이제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뭐 목표화하고 있는 거를 그날 이루어진 시점이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둥그렇게 모여져 있는 강의실 앞에 가서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기를 하는 거죠. 미래를 끌어당기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요번 영화를 보면서 와 이것도 뭐 동시성인가 이렇게 생각을 미래, 하셨어요? 현재, 과거를 통합하는 이런 코칭이 요즘에는 인기인가? 아니면 그게 대세화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그때 발표를 어떻게 하셨나요? 아하, 그건 비밀인데 일단 여기서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종이책으로 출판을 하기. 응원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로 그거는 굉장히 그 동기부여가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얘기를 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도 그 앞에 나가서 하는 것도 미래를 끌어당기는 거래요. 그래서 맞아요. 리얼하게 끌어당기게끔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막 질문을 해줘가면서 디테일하게 대답할 수 있고 상상하고 떠올릴 수 있게끔 계속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야, 그거만큼 좋은 또 응원 네.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무슨 종이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도 저만의 일단 저 종이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종이책으로 내가 쓴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지금 있는 중이랍니다. 나윤님은요?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원래 저는 그러니까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일 네.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올해는 특히 더 조금 생각보다는 실천을 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천 원래 중요하죠. 그런 성향에서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은 한번 해보는 거. 이거를 한번 더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중에 큰 게 뭘까요? 아니 우리가 보면 먼저 이거를 우리가 뭔가 도전이다, 시도다 이런 단어를 갖다 붙이면 네. 먼저 부담이 되니까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정말 가볍게 맞아요. 한번 해보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하다 보면 충분히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됐건. 맞아요. 특별하게 뭐 내가 이건 해볼 거야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올 2025년 돼서 뭐가 내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맞아요. 느꼈던 부분 이런 부분 내가 한번 해볼까 했던 부분은 이제는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을 있었다면 지금은 한번 행동으로 더 맞아요. 많이 옮기는 한번 한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멋지네요.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그냥 해보자고요. 맞아요. 작은 거라도 제가 원래 계피를 안 먹는데
오늘 제가 계피가 들은 빵을 사갖고 왔어요. 이것도 좋은 시도인 거예요. 네. 한번 먹어보지 뭐. 네, 근데 엄지척에 딱 그려져 있는데 저걸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계피를 내가 안 좋아하는데 혹시 맛있을 수 있을까 하고 사왔는데 오늘 생각보다 괜찮네요. 맞아.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한번. 시도, 선택? 그렇죠. 될수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선택의 기회가 또 나한테 좋은 경험을 가져온 거죠. 우리가 네, 맞아요. 이거를 그럴 것 안 같아요. 먹어봤으면 무슨 맛일까? 맞아요. 계속 근데 그 먹어보니까 생각을 계속 하고 괜찮네. 있겠죠. 아니면 오늘 또 파리바게트에서 똑같은 빵을 사갖고 왔겠죠.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늘 새로움이 가득한 한 해가 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유님이 선택한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할 영화는 비포 선셋이란 영화예요. 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이제 해피비님한테 다음에는 이 영화를 해요라고 얘기하면서 네. 본 상태에서 이제 의견을 드렸던 게 아니라 저도 안 본 상태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비포 선셋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비포 우리 시리즈라고 그러죠. 비포 선라이즈, 비포 미드나잇 그 중간에 두 번째 이야기예요. 비포 선셋은. 그래서 사실 비포 선셋은 저도 보기 전이었는데 네. 너무 많은 그 영화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네네. 내가 마치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 그랬던 영화인데 대충 내용은 있었지만 네.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영화인데요. 네네. 한번 요번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얘기해봐요. 네. 저도 이 영화 되게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그냥 네네. 파리 시네마 이렇게 보여주고 해서 이거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 영화일까? 뭐 내용이 왜 이렇게 선정적이지? 막 그랬나요? 이렇게 느꼈는데. 사실은 그게 네. 청소년 관람가인데 아니, 15세 15세 이상 관람가였는데 근데 근데 그들의 대화가 굉장히 대화가, 사실적이고 네. 굉장히 개인적이죠. 제가 컴퓨터에다가 저기 넷플릭스 틀어달라고 우리 딸한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자기 방에 있고 난 여기서 있는데 계속 소리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저도 보면서 내용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하면서 조그맣게 들으면서 장면은 없었지만 그들의 맞아요. 대화가 맞아요. 대화가 성인이니까. 근데 이 표면적인 건 너머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를 맞아요.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네. 와우 할 했던, 얘기들이죠.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래도 내용은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짧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비포 선셋 이 영화는 그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두 주인공이죠. 네. 남자 주인공 제시와 여자 주인공 스텔린. 네. 네, 이 두 사람이 그 비엔나에서 무박 2일이라는 짧지만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요. 무박 2일이면 이제 정말 기차 여행에 내려서 정말 밤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벌쳐지는 이야기인데 네. 그 두 주인공이 이제 헤어질 때 6개월 뒤에 다시 보기로 약속을 하지만 끝내 그 약속은 지켜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이제 약속 장소에 결국은 여자 주인공이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게 되고 9년 후에 제시 남자 주인공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자신의 책 출간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파리 서점에서 네.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스텔린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함께하며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그럼 발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동안 쉴 새 없이 장면이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파리 시내 구경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 선상이 똑같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도 네. 한 2시간 정도가 비행기 타기 네네네. 전에 있는 시간 동안 파리를 막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구경하고 시점이 같잖아요. 같이 움직이면서 네. 생강도 구경하고 하면서 이야기 듣느라 영화가 금방 끝나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도 되게 막 정신없이 흘러가고 막 화면도 정신없이 흘러가고 하면서 실컷 구경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동화처럼 간직된 주인공들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덧 그냥 끝났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끝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영화 제목처럼 정말 해지기 전까지에 벌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비포 선셋이니까 그 그런 저녁 그 내용이군요. 제시가
그 비행기 타기 전까지의 일어나는 네. 그 짧지만 사실 그리고 이 비포 이 시리즈 중에 가장 짧아요. 비포 선셋이. 한 시간 조금 네네, 그렇더라고요. 넘게 되는 좀 짧은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해피비님 얘기한 것처럼 그 파리 시내 있잖아요. 뭐 네. 센강, 노트르담, 대성당 나오는데 맞아요. 여기 보면은 그 처음 그 두 주인공이 제외했던 장면, 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 있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그 파리 갔을 때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집념에 참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을 했었습니다. 저도 알고 갔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갔을 때는 노트르담 대성당에 불이 났어가지고 못 정말요? 봤어요. 바톤슈 타고 이렇게 딱 가면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포커싱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여기 다른 게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었겠구나. 제가 갔을 때는 싹 불타가지고 막아놨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나유님이 선곡해 주시는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제가 가져온 노래는 그 영화 시작 부분부터 흘러나오는 음악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들었어요. 근데 영화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왜 영화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영화 그 화면이 채도가 이렇게 살짝 빠진 듯한 맞아요. 정말 그 프랑스 파리의 맞아요, 감성이 맞아요. 묻어나는 아니, 그래서, 그런 장면들로 맞아요. 이제 제가 시작이 보기에도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오래된 영화가 아닌데 왜 이렇게 화면이 이 영화가 아마 2004년에 네, 개봉됐을 그 거예요. 2000년도 건데 아니 마치 1800년도나 900년도 정도 굉장히 감성적인 화면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런 영화 장면하고 첫 곡이 많이 잘 어울려서 기억이 남았어요. 근데 네. 이거는 줄리 델피라는 여자 주인공이 음. 직접 작곡한 곡이래요.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에단 호크 남자 음. 주인공하고 줄리 델피라는 여자 주인공 각각 이 두 배우가 네. 직접 각본에도 참여한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배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왔던 음악하고 처음 시작하는 영화 그 장면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노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줄리 델피라고 여자 주인공이죠. 그 셀린 역을 했던 제목은 On Ocean Apart라는 비포 선셋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네. OST이기도 하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itting outside in the sunshine, but soon we'll be apart, and soon it'll be night and moon. No, things are fine. The clouds are far away up in the sky, but soon I'll be on a plane, and soon you'll feel the cold rain. You promised to stay in touch when we apart. You promised before love that you'll always love me. Time goes by and people cry and everything goes too fast. Now we have each other, enjoying each moment with one another. But soon I'll be miles away, and soon the phone will be our only way. Now I'm in your arms, feeling pure love and warmth. But soon I'll be alone, and soon
to be so strong, to keep our love from going wrong. Distance will make us go, even put our love on hold. But soon we'll meet again, and soon it'll be bright at noon again. You promised not to lose faith in our love when I'm away. You promised so much to me, but now you've left me. We go by and then we lie, and all this time we wasted. Time goes by and people lie, and everything goes too fast. Time went by and then we died, and everything went too fast. Everything went too fast. Everything went too fast. Everything went too fast.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혼자 가는 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 영화 들여다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들여다보기 코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유님은 영화를 보면서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세요? 더러 군데 네, 아니면 네. 영화 전반에 걸쳐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 이 비포 선셋은 네. 사실적이고 굉장히 사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성인 남녀가. 네. 그래서 끊임없이 두 사람의 대화로 어떤 시간의 또 흐름도 알 수 있었고 네. 또 감정의 변화를 강조한 영화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 두 사람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인생에 대한 생각들도 좀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또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는 관객들한테도 공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저 역시 그랬고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로 하면 네. 아마 만나가지고 이 두 사람 대화 중에 이제 제시하고 이제 셀린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말을 해요. 이제 중간에 만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 네. 커피를 마신 이유였을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지금이어야 해. 이 순간의 관심사, 이 순간의 웃음만큼 소중한 게 어딨어. 오늘이 지금 가장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만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굉장히 공감을 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이 생각, 그러니까 현재 순간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저하고 어떤 공감이 저한테 더 됐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남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초반에 영화 초반에 제시가 또 그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네. 그 작가 자기 책 소개하는 거기서도 네. 의미를 찾는 삶 의미를 찾는 삶 아니죠. 이거 작가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셀린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행복은 소유가 아닌 행동 속에 있다. 근데 여기서 소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생각이라는 그저 생각만 하는 머물고만 있는 상태로 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가 어떤 그거를 하고자 행동에 옮겼을 때 있지 않을까. 그게 또 행복이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대화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행동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다 보면 생각 속에 잠식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네네. 결국은 뭐 하려고 해, 뭐 다 똑같지 하고 말아버리게 되는데 네네네. 이걸 생각을 행동으로 했을 때 많이 현재에 머물 수 있대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행복은 어떤 소유,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게만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도 그저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잖아요. 맞아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속에 있다란 말이 와닿았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순간의 중요성, 현재의 중요성. 그래서 그 신년 계획에서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에 또 네. 일맥상통을 하니까 굉장히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 말이. 저도 이 영화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에서 보는 이 시점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이 네네네. 영화가 되게 시간선에 대해서 저도 키워드를 그래서 시간선으로 했던 게 되게 시간선에 대한
아이러니하지만 알듯 말듯하지만 네네네. 알아야 하는 어떤 메시지가 계속 있어서 저도 여러 번 리플레이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그 해비비님은 좀 남았던 뭐 장면이나 상황, 뭐 얘기들 그런 게 있나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하게 시간선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느껴졌는데 저는 마지막 셀린의 방에서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영화의 시작인 작가가 된 제시가 작가와의 만남에서 시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네. 처음에는 그냥 뭐 되게 지루한가 보다. 말하기 싫은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건가? 되게 귀찮은 듯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느꼈는데 내용이 삶은 모든 순간에 다른 삶이 겹쳐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책의 소재로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네네. 그때 말했던 대사가 원피스를 입은 딸이 팝송에 맞춰 춤을 추는데 아이는 갑자기 사랑에 빠진 16살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셀린이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잖아요. 네네. 근데 알듯 말듯한 미소를 띠며 제시가 바라보던 제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이거야.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겹쳐져 있고 지금 이 순간만 있어. 라는 듯한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네네.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네.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하고 열린 결말이었죠? 네. 그리고 막 리뷰를 찾아봤어요. 블로그들 같은 데서. 네. 그랬더니 다들 블로그는 보통 이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제시가 비행기를 탔을까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셀린의 방 인테리어에서 되게 메시지를 많이 전하려고 어떤 부분이요?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도나 어디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 같은 약간 뭐랄까 인도 같은 느낌의 근데 그런 비슷한 지역에서 있었다고도 했잖아요. 환경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 느낌을 막 풍기면서 셀린의 오른쪽에는 천사 조각상이 이렇게 누워 있었고 네네. 또 오른쪽에는 코끼리 이렇게 긴 그 조각상 인도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지혜의 신이에요. 네네네. 그 상도 있었고 되게 뭐 영적인 상징물들이 코끼리 상도 있었고요. 영적인 상징물들이 되게 많아서 정지하고 한참을 구경했어요.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구나. 문에도 달린 무슨 중국식의 무슨 뭐 그런 건데 상징물인데 제가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이런 상징물들이 다 전하고자 하는 건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동서양을 막 짬뽕한 인테리어를 막 해놨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맞아. 예리하게 잘 보셨는데 해피님. 한참을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풍경 그 안에 보면 색깔들 침대 시트들도 네. 되게 빨간색으로 뭔가 약간 그라운딩 땅을 상징하고 밑에 누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타를 치잖아요. 마지막 네. 장면에서 그런 색깔도 뭔가 그런 거를 전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한참을 구경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해피맨님이 또 기본적으로 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네. 또 갖고 있는 어떤 정보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또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고 네. 보는 사람의 관점처럼. 맞아요. 왜냐면 또 이 제시가 처음에 부분 얘기하잖아요. 작가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경험이 투영된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라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자서전적 인 네네네. 얘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마 또 해피비님은 맞아요.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또 영화를 그렇게 투영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너저분한 집이 약간 뭐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너저분한 인도풍의 수영이나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의 방이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떻게 딴 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말하지 않지만 되게 사적인 대화지만 깊은 의미를 주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감독 자체가 시간의 의미나 이런 가치에 굉장한 좀 의빈을 두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도 좀 시간에 대한 네네 그런 그렇더라고요.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싶었던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거랑 통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영화를 끌어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점은 물리적인 약간 본능에 관해서 이제 네. 뭐 사랑을 나누는 뭐 섹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막 지루하지 않게 막 밀당을 하면서 끌어가면서 결국은
해주고 싶은 말이 제가 이제 키워드 선택에서 네. 직관력이랑 시간선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직관력이라고 해봤냐면 아, 지금 햇비비님은 이제 그쪽에서 영화에서 주는 네.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네. 키워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느낌 네. 있는. 그걸 제가 직관력이랑 시간선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했는데 먼저 네. 직관력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 여자 주인공 제시의 삶은 내면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네네. 내가 환경 운동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뭐 공산국가 폴란드인가 뭐 어디서 네네. 공산국가에서 미디어가 없는 곳에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라, 이상하더라.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도 보고 걸으면서 왠지 모르게 난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사회에서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잘 하고 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고 내면의 직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셀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베스트셀러도 작가도 돼야 되고 예쁜 부인도 있어야 되고 토끼 같은 아이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셀린이 웃잖아요. 그 부분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제시가 춤을 추고 있는데 싹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딱 끝나는 부분에서 전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제 셀린이 춤을 추면서. 네, 셀린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시가 막 제시가 앞에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춤을 추고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춤을 췄죠. 예, 셀린이. 예. 아 셀린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 나도 이제 내면의 직관을 따라가겠어. 라고 저는 느꼈지 비행기를 탔구나 안 탔구나는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긴 탔을 거예요. 그 3편은 또 9년 후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 비포 내용이에요. 선라이즈가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하고 이 비포 선셋이 9년 뒤에 만나는데 또 비포 미드나잇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로맨스 영화 이 시리즈의 비포 네네.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거든요. 네네. 비포 미드나잇이라고 이것도 역시 9년 뒤의 일이에요. 네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9라는 의미가 또 뭘까? 그 완성이죠. 예, 동양에서는 우리가 369. 완성이라고 그러지만 이 서양에서는 이쪽 아. 쪽에서는 이게 완성. 많이 뭐라 그러죠? 마법적인 숫자래요. 맞아요. 신비한 숫자고 맞아요. 사실 이 신비와 마법, 완성이라는 거는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고 맞아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통해서 그 9년이라는 동안 생활을 하면서 생각도 달라졌을 것이고 자기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변화가 되면서 조금 더 성숙할 수도 있고 경험이 주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내포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 그 아홉수 있듯이 9년 주기로 뭐가 이렇게 바뀌는 네요. 그 이유가 9가 네. 숫자가 그리고 우리가 뭐 아홉수라 어쩌죠 이런 말도 있듯이 네네네. 9는 완성을 뜻하고 그 다음에 1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10은 1 더하기 0이니까 또 1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새로움으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독이 굳이 뭐 첫 번째 9년이었다가 나중에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8년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또 9년 뒤의 일이에요. 아마 그거는 약간의 선택이 또 그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게 있지 않았을까. 구가 주는 어떤 숫자의 의미가. 근데 그만큼 그렇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가 변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 시간선이 제가 선택했던 거는 이제 모든 게 현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흘러간다. 평행선상에서 흘러간다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이야기가 사실 어려워가지고 그게 방금 오면서도 한참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안다고 알려고 해도 이게 뭔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과거도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지나서 거기로 우리의 생각이 갈 뿐인 거지 내가 거기 존재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미래가 있지만 우리가 5년 뒤에 계획을 한다 해서 그 5년 후가 됐을 때 네. 5년의 그날이 됐을 때 아까 해피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뒤에 내가 작가가 돼서 출판했을 때 그날이 왔을 때 그건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현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나 이 영화 자체도 내가 현재 머무는 이 순간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피비님은 지금 직관력과 시간선을 키워드로 잡았다면 네. 나유님은 어떤 걸 저 같은 선택해보셨어요? 경우는 선택과 행복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 비포 선셋은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로맨스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애나 사랑에 관한 얘기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자세히 영화를 보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삶, 또 선택, 그에 따른 후회 등을 다뤄요. 그리고 왜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기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셀린 같은 경우에 그 약속 장소에 나갔었더라면,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로맨스 영화 같지만 또 거기에 담긴 그 안에 담긴 진지한 주제가 그래서 아마 이 비포 이 시리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그 우리 서점에서 그 제시와 셀린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거 우연한 만남이다, 운명적 재회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봤을 때 이건 셀린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미 셀린은 제시가 그 책 출간 기념회를 거기서 하는 거를 알고 찾아갔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린이 그 선택을 보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었으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면서 또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나요?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아, 그렇죠.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자꾸 그거를 되뇌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해서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어쩌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그 이후에 1년 뒤에 오히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만 안 하면 발전이 엄청나대요. 내가 안 했었으면, 내가 했었으면, 이렇게 됐으면, 요런 생각을 다 떼버리고 그냥 지금 있는 것만 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후회. 시간의 후회와 근데 미래 그 오지도 후회한다는 거는 상황이 내 상황이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후회를 하겠죠. 그렇죠. 내가 이 선택을 하면서 내가 잘했어 하게 되면 아마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순간의 어떤 결정이나 지나간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게 제일 행복인 것 같아요. 물론 벌어지면 그렇구나. 맞아. 때로는 거기서 얻는 교훈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나 이런 거가 나한테 왔다면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런 선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여 나의 선택이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10년 전에 10년 뒤에는 잘 될 수 있지만 그럼요. 11년 뒤에는 잘못된 10년 걸 한 수도 달 있죠. 뒤에는 맞아요. 그게 선택이 오히려 그래서 어른들이 왜 인생 세옹지마 맞아요. 그런 말 하는 거는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 화가 될 수도 있고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저 내가 하는 거 그 선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고민과 자책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뭔가 중간을 해야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좀 뭔가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뭔가 그래도 막 이거 됐어.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간의 마음을 갖고 균형을 잡으면 그냥 내적에서 평화가 나온대요.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맞아요. 선별하지 말라 머릿속에서. 그랬잖아요. 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구분하지 말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저 그거는 그거인 하나로 그 자체로 바라보는 그것뿐이다. 거지. 우리가 뭐 색깔이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노랑은 노란색이고 빨강은 빨간 거일 빨강이고. 뿐이거든요. 맞아요. 뭐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하나의 뭐 자세일 수도 있고요. 음. 결국은 갖고 올 수 있는 건 그렇다 보면 내 마음이 좀 평온해지면 그게 또 맞아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복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다들 무슨 술이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 진짜로 행복이 뭘까라고 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행복은 그냥 중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거. 왜냐면 기쁨이 슬픔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건 하나 차이인데 거기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아까 주인공이 얘기했듯이 셀린이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참 그렇게 갇혀서 있어 봤는데 바람이 좋고 나무가 좋고 땅이 좋아서 행복하더라. 그 말하고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자꾸 살으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진부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그게 평범한 말이라 네. 와닿지 않죠. 조금씩 나이를 들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할 때, 내가 현재를 살아갈 때, 현재를 내가 느낄 때, 그게 결국은 미래거든요. 오늘을 잘 살아야 또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내일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또 좋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어진 이 순간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맞아요. 그게 뭐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 이 순간 즐겁게 이제 지금 이 순간 즐겁게. 우리 만난 사람들 행복하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2월이고 이제 뭐 입춘도 지나고 정말 좀 있으면 이제 개나리 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봄 될 텐데. 봄 좋아요. 네, 그 모든 뭐 너무 추워. 듣고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저도 지금 뭐 해피비님도 국장님도 네, 다 우리 모든 모두 분들이 즐겁게. 예, 본인 또 올해는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들 그냥 편안한 마음에 거창하게 도전이 아니라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볼까 맞아요. 그게 제일 이런 중요한 것 마음으로 같아요. 본인 스스로한테 기회를 주면서 음. 그렇게 조금 재미난 그런 한 해 행복한 한 해 시작하도록 시작하면서 지내기로 우리 해요. 아우 멋지다. 제일 멋진 내용인 것 네. 같아요. 제가 올해 들었던 내용 중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a guy. 혼자 있는 시간에 떠오르는 자기와의 대화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해요. 영화를 통해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며 인생의 폭을 넓혀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네. 다음 우리 영화 설국열차죠. 아, 설국여행. 네. 이거 미리 말씀해 드리니까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한번 미리 한번 보시고요. 다 보셨지 않았을까?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설국열차. 다음에는 한번 또 저희 생각과 또 네. 어떻게 틀린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추천곡은 영화의 OST 삽입곡이죠. Waltz for Night. 이 곡 또한 또 줄리 델피가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하네요.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단순하면서도 이제 서정적인 분위기라서 한번 들으면 자꾸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왈츠 박자의 몸을 실어볼까요? 네, 네. 오늘은 프랑스 파리 감성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Let me sing you a waltz out of nowhere, out of my thoughts. Let me sing you a waltz about this one night stand. You were for me that night everything I always dreamt of in life, but now you're gone. You are far gone, all the way to your island of rain. It was for you just a one-night thing, but you were much more to me, just so you know. I hear rumors about you, about all the bad things you do, but when we were together alone, you did
what they say. I know what you meant for me that day. I just want another try. I just want another night. Even if it doesn't seem quite right, you meant for me much more than anyone I've met before. One single night with you, little Jessie, is worth 1,000 with anybody. I have no bitterness, my sweet. I'll never forget this one night thing. Even tomorrow in other arms, my heart will stay yours until I die. Let me sing you a waltz out of nowhere, out of my blues. Let me sing you a waltz about this lovely one night stand.